여러분은 저 삼복날 삼계탕을 왜 먹는지인가 해봐요. 왜 그걸 먹고 왜 그렇게 감기에 뭐 이런 거 이 음양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처럼 좀 말랐다. 그러면 제가 조류형입니다. 조류형. 입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이렇게 돌출형이거든요. 그걸 조류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들어간 형이죠. 응? 이렇게 싹 들어간 건 거름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음적인 겁니다. 펠리칸 같은. 노태우들. 예, 이렇게 살짝 들어간.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공격적인 거잖아요. 새처럼 부리가 나오고. 예, 그건 양적인 겁니다. 양이 강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위턱이 나오 입을 봐서 윗입술이 두꺼우면 양, 아랫입술이 두꺼우면 예,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말랐으면 이게 신진대사가 자체적으로 빠른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오장육부, 기와 혈이 조금 동적인 거죠. 그건 양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사장님처럼 이렇게 둥둥한 사장님 스타일. 예? 음적인 거죠. 체내에 물질이나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무슨 성질은 우리 또 교수님도 약간은. 예.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예.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송사님.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선생님. 애매하네요. 이런 경우 이제 양 같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나요? 자,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졌으면 어떻게 돼요? 양중 음중 양. 그리고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니까 양인데 같다. 하면 이제 양중음이죠. 그게 이게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그게 양이고 그건 음이죠. 그 다음에 그게 양을 기준으로 놓고 양중양, 양중음. 요 음을 놓고 음중양, 음중음. 음이 많다 태음. 양이 크다 태양. 태양. 그거는 음이 크니까 태음. 그러면 음중양, 소양. 그거는 요게 밑에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음중양, 소음. 소음. 소양.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기 전에 음양을 나눌 수 있어야 예를 들어서 배추가 있고 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양, 어떤 게 음? 무가 양. 배추가 양. 무가 배추가 양. 배추가 양. 배추가 배추가 양. 배추가 배추는 무는 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먹으면 끄하고 트름이 올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음적인 사람은 깍두기를 먹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죠? 양적인 사람은 배추가 좋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음양을 다 맞춘 겁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고, 저쪽 선생님은 양. 이제 되잖아요. 네. 우리 저 선생님은 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돼. 이 태극체를 딱 놓고 음인지 양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애매모하면 음중양, 양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아파서 마른 사람도 있잖아. 아파서 마른 사람.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 말랐는데 나이 들어서 뚱뚱해졌다. 네. 그런 건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 예? 양중음, 음중양. 요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예. 그러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볼까요? 우리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저 옆분에 비해서 어때요?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극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요 계신 분은. 예, 그렇죠. 또 음중양. 예, 그렇게 볼 때 음중양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양. 또 저기 우리 저 선생님. 양. 예. 우리 선생님은 양. 좀 헷갈리죠. 예. 여기 이제 음중양입니다. 양이 분명하고 음입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로 또 들어가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가기 전에 음양이 안 된다는 거죠. 식물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물로 이것이 되어야 네.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그리고 화렵수 이렇게
어떤 게 양, 어떤 게 음? 양. 소나무가 이거 분명히 되네요. 이렇게 둥둥하고 부드럽고 넓고 수분이 많은 건 뾰족뾰족한 건 양. 그러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모양으로. 네? 모양으로. 그러면 성격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격으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네? 요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철나무가 있어요. 사철나무. 여기 종로에 보면 사철나무 많죠. 길에 많이 해놨던데.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상수리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성격은 어떨까요? 어떤 게 양, 어떤 게 이거 쭉 나눠보면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나무는 겨울에 살아야 죽어요. 그럼 성격이 어때? 양. 뜨겁죠. 뜨거워요. 추운 거를 이긴다는 거는 자기 몸에 뜨거운 겁니다. 그죠? 겨울을 못 견딘다는 것은 몸이 찬 겁니다. 성질이 찬 거예요. 그 잎이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삼이나 그 다음에 도라지 이런 건 어때요? 겨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죠. 그래서 겨울을 계속 이겨낸다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강하고 뜨거운 에너지가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거죠. 무는 겨울에 죽어요, 살아요? 그렇죠. 죽죠. 추위를 못 견뎌요. 그 바람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삼에 비하면 배추에 비하면 양이지만 다시 인삼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땐 그게 음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자연 치유할 때 이걸 자동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 화력수 이런 거 겨울을 못 견딘다는 것은 성격이 어때? 찬 거지. 그래서 사람도 우리 산업농 공부할 때 사부님이 그러시더라고. 잘 모르겠으면 음식을 물어봐라 이러더라고. 저는 뭐 좋아해요? 면 거짓말할 수 있대요. 근데 너 뜨거운 물 좋아하느냐 찬물 좋아하느냐 물어봐서 딱 대답하면 그 정확하답니다. 속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겨울에도 찬물 좋아합니다. 겨울에도 찬물 좋아해. 그럼 속이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여름에도 찬물로는 샤워를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네, 몸이 찬 거예요. 몸이 냉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도 그걸 따져서 그것이 제일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부자를 넣어야 될지 이거 판단이 어렵다는 거. 부자는 뜨거운 약이잖아요. 그럴 때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 찬 걸 좋아하는지 하면 음양이 정확히 나눠진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이고 요건 양이다 이거죠. 모양으로 두는데. 근데 이건 찬 거고 사철나무도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에요? 사철나무가 양이 왜요? 겨울에도 살고 그래도 그렇죠.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대나무도 겨울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뜨거워요, 차요? 차요. 뜨겁죠? 뜨겁죠. 그래서 대나무 태워보세요. 엄청 잘 타요. 막 여기 폭발하면서 타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소나무도 이 파란 거 태우면 어때요? 잘 탑니다. 엄청 잘 타죠. 그 송진, 그 짜는 그 송진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중풍에 좋다고 송진가로 소나무, 솔나무 가지 그걸 이렇게 우리가 송편할 때 하듯이 그러면 이게 병이 걸렸는데 솔잎이 좋다더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좋겠어요? 여기 뜨거우니까 내간다. 음체지. 약간 뚱뚱한 사람이 좋겠죠. 뚱뚱한 사람이 중풍 걸렸을 때 왜? 뚱뚱하면 음이고 음은 양을 내야 되잖아. 빼싹 마른 사람이 중풍에 솔잎이 좋다더라 먹으면 어떻게 돼? 마른 사람은 열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분을 태운 거 아닙니까? 진액이 부족하니까 마른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중풍이 걸렸는데 솔잎이 좋다더라. 이게 양인데 또 양을 냈어. 그럼 어떻게 돼? 별로 효과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뚱뚱한 사람이 솔잎이 좋다 딱 먹으니까 효과가 딱 왔어. 저게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 뜨거워요, 차요? 차죠. 여자분들이 알로에를 화장품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 효과 있나요? 네. 그러면 알로에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네, 습이 많은. 습이 많으니까. 네. 선인장이라면 그죠? 네. 선인장까지요, 알로에도. 사막에서 버티려면 자기 몸이 뜨거워야 돼요, 차야 돼요? 차야 돼요. 차야 돼요. 알로에는 찬 겁니다. 얼굴은 뜨겁잖아요. 열을 식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한테 좋겠어요? 빼싹 마른 양적인 여자분한테 좋겠어요? 양적인 여자분한테 좋은 거죠. 뚱뚱한 사람보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분들 뭐 정력에 뱀이 좋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다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 이제 아이고 이제 딱 분리가 나오셨네. 그러면은 뱀이 양적이에요, 음적이에요? 둘다 있습니다. 뱀이 차요. 음이죠. 어떤가요? 뱀은 그러니까 양이죠. 겨울잠을 자죠. 따뜻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 추운 나라에는 뱀이 없던데, 그죠? 호주, 그다음에 태국 이런 더운 나라. 더운 나라에 많죠. 그러니까 뭐 뱀이 우리 어려서 산에 가 보면 여름날에 바위에서 이렇게 해바라기에 따뜻하게 뜨거운 데서. 그러면 뱀이 왜 음이냐? 극양이기도 합니다. 왜 극양이 되나요? 그렇지. 아니 어디서 보셨어요? 공부 좀 해보신 거 같네. 기본적으로는 음입니다. 왜 그러냐? 뱀은 털이 없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 양이에요? 털이 없는 사람이 양이에요? 많은 사람이 네, 밖으로 나간 기운이 많은 사람이 양입니다. 털이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양쪽에 털이 많잖아요. 털이 없으면 음적인 겁니다. 왜 밖으로 향한 거잖아요. 예? 소대변을 잘 본다. 양적인 사람입니다. 소대변 안 본다. 땀도 안 난다. 음적인 겁니다. 자, 그럼 뱀이 털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소리도 없고 소대변 어떻게 보는지 음에 그죠? 뱀 우는 소리 들어봤네? 구렁이는 우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음적인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음적인 동물이니까 옛날에 뭐 폐병 걸리고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양이고 음이고 마른 사람은 양인데 빼싹 마른 사람한테 뱀이 좋겠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좋겠어요? 살짝 많은 사람. 그래서 피부에 좋다고 여자분들이 뱀 옛날에 뭐 유행 좀 한 데도 있었죠. 뱀이 왜 피부에 좋은 거예요? 미끌미끌한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이게 이렇게 원리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타당성이 있어야죠. 합리적이고. 자, 뱀은 동물 중에 피부가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벗잖아요. 피부가 얼마나 발달되면 딱 벗겨냈는데 또 자라고, 딱 벗겨냈는데 또 자라고.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개고기도 이렇게 피부에 좋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세포의 혈결하기 아주 어디서 오셨나? 저 자제해 주세요. 개는 피부에 땀구멍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개는 원래 늑대무리에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베리아 이런 추운 데서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땀구멍이 없어요. 그 혀로 여름날에. 예. 그러니까 피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으면 땀구멍이 없어도 살겠습니까? 사람은 피부 호흡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는 폐하고 동일시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왜냐면 기능적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의학은 조직적 분류를 합니다. 조직적. 근육은 근육, 피부는 피부, 골격은 골격. 근데 동양의학은 기능적 분류를 합니다. 기능적 분류를 하는 것은 물론 피부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체온 조절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의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피부 호흡입니다. 폐는 호흡을 하는 기관인데 피부도 호흡을 하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같은 과로 봅니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화상을 입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부가. 피부 호흡이 안 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피부가
땀구멍 없이 호흡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기능이 그만큼 발달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는 그러면 늑대무리에서 왔기 때문에 추위도 추위지만 이게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많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뛰고 뭐 상처 있고 가지에 찢기고 이걸 쫙 찢기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아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핵결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동물들은 피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회복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돼지 껍데기, 뭐 콜라겐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 이유가 동물의 피부 조직들은 회복 기능이 좋다. 그래서 피부는 피부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개는 동물 중에 잡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보통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뭐 인간은 64개 뭐 세포 이런 게 있잖아요. 동물마다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종끼리 이게 자식이 생기질 않는데 개만큼은 호랑이, 사자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도 세포의 핵결합이 잘 돼서 잡종이 많고 그만큼 종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세포끼리의 융합 능력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특히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상처가 잘 안 아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뚱뚱하신 분들은 수술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수술 자국이 잘 안 아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수술도 빨리 아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략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음양학적으로도 뭐 하긴 하지만 그렇게 뱀도 피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뱀이 음적인 동물인데 그래서 양적인 사람한테 특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다시 또 극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니까 상반적으로 강력한 독이 있는 겁니다. 그건 극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음으로 응축됐기 때문에 상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독이 있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 큰일 나는 거죠. 극양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음양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쉽죠. 요즘 뭐 닭고기, 오리고기 좋다고 많이 드시던데 오리하고 닭하고 분명히 음양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에서 약 7월 20일쯤이면 이제 초복이 되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다시 중복이 되고 8월 한 10일쯤 되면 말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양으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양적인 사람, 음적인 사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리하고 닭이 있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리고기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닭고기가 좋은가요? 먹어봐야 알겠죠. 아니 뭐 요즘 뭐 하십니까? 요즘 상명대 자연치유 건강이 공부한다. 그러면 얼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좋다거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곧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음양관만 해결되면 어느 상황, 어느 음식을 갖다 놔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을 가도 처음 보는 거라도 음양을 따지면 딱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외 빼고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리가 좋아요? 닭이 좋아요? 누구든지. 우리요. 왜요? 음양이니까. 음양이니까. 그렇죠. 불포하지 마. 맞아. 그거 되네요. 그러면 닭고기는 닭기름은 포화성인가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약간 엉키는 것 같던데. 그죠? 왜냐면 소고기는 기름을 식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죠. 자, 돼지고기는 이거 안 먹어요. 계속 놔둬도 굳지 않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가 되네. 콜레스테롤, 혈관이나 응축되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냉한 소음치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손발이 냉하다. 손발이 막 얼음장처럼 찬 사람이 있죠. 소음치들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은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성분이 혈액을 타고 가다가 손발로 가면 어떻게 돼? 엉킬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말이 되죠. 근데 돼지고기는 차도 붙지 않으니까 네. 괜찮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고기는 어떨까요? 이런 거 좋죠. 아주 좋죠. 고담. 일원동에서 제 친구가 지금 병원 원무과 근무하는데 LG 전자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일원동에서 나 보신탕수 차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걸 했다. 그러면서 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래요. 자기가 보신탕 집으니까 왜 보신탕이 좋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정력이 좋아요. 이런 별별 걸 다 묻는 거예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이걸 그래서 제가 쫙 글을 써서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개고기를 많이 해보니까 개 기름은 어때요? 저도 몰랐어요. 개 기름은 개를 막 삶잖아요. 그럼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 이 처리가 이게 문제잖아요. 개고기는 그냥 물로 쏙 씻어서 착 하면 그냥 쫙 말려버린대. 비누로 닦지도 않는데. 소고기 해봐요. 손에 엉켜도 막 묻고. 돼지고기 안 그렇잖아요. 식어도 그대로잖아요. 근데 개고기는 그냥 물로 이렇게 툭 따라서 그냥 탁 해도 깨끗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예요? 교수님 옛날 그 한의 하신 분들이 있잖아. 고기 랭킹을 정하는데 개고기, 사슴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개고기는 그렇게 고단백이고 불포하고 사슴고기는 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알칼리성이 그리고 오리고기는 불포하고 그렇게 랭킹을 정하더라고. 소고기가 제일 하치더라고. 그래서 옛날 분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네요. 원인은 몰랐는데 옛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개는 7일 집어요. 소고기는 5일 집어요. 돼지고기는 1일 집어라. 이렇게 3일 집어고 닭고기는 1일 집어요. 이렇게 소고기는 7일 가고 뭐가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리학적으로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개고기는 어때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 그게 용해되는 거죠. 그냥 물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고단백이고 또 사람하고 가장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 잘 자라고 많이 낳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리도 그렇게 가는데 오리가 왜 좋습니까 하면 여기에 음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에도 왜 닭고기를 먹는지, 그 다음에 왜 사위가 오면은 왜 씨암탉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음양을 나눠서 우리가 의학을 할 때 이거 부항을 뜻하는 거죠. 이건 똥시, 불똥, 네? 화살시 그러는데 이거는 창, 그죠? 창 숫자죠. 침 찌르는 겁니다. 화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의자가. 그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왕도의학이거든요. 한의학은 왕도의학입니다. 네?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 이 왕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인, 지를 꿰뚫은 유일한 사람. 그 왕인데, 왕도의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도의학 이렇게 춤추는 거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주술을 했잖아요. 아프면 물 뿌리고 술 한잔 먹고 춤추고 이렇게 주술을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게 물 숫자는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게 닭유자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응? 그 닭하고 굉장히 왜 닭이 그러면 일출묘시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유가 여기 있고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할 때 여기가 유고 여기가 묘잖아요. 묘는 일출묘시 그러잖아요.
닭이 몇 시에 울잖아요. 닭하고 오리가 있는데 똑같은 동물, 개나 그러니까 주류, 달리는 네 발 달린 동물이고 조류는 하늘을 나르는 거고 감룡, 어조주가 갈 때 물고기는 바다. 사람은 거기 린충에 들어가는 거죠. 린충. 비늘이 없는. 닭도 이 동물로 분류했을 땐 닭이나 오리가 다 양적인 동물이죠. 하늘을 나르니까. 조류는 평균 온도가 42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42도예요. 조류는 다 방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똥을 싸면 물똥을 싸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한다 그러면 소변을 안 봅니다. 소변으로 갈 것이 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설사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뇨제를 줍니다. 물길만 갈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뇨제를 주면 설사가 멈추게 돼 있어요. 소변으로 갈 것이 대장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설사입니다. 네? 그죠? 그럼 물을 담고 하늘을 날 수가 없어. 그리고 저희가 평균 42도인데 사람은 36.5도잖아요. 그러면은 새가 하늘을 나르면 어때? 몇천 미터 상공을 나르는 거죠. 몇천 미터 상공이면 추워요, 뜨거워요? 저게 춥죠. 네. 근데 개가 아니 새가 감기 걸렸다. 이해가 가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몇천 미터 상공이 얼마나 추운데 평균 온도가 42도인데 독감이 걸려요? 이 운기학을 해봐야 합니다. 이 운기학을 해봐야 이게 천체의 변화에 의해서 온 건데 어찌됐건 자 그러면 털이 많다는 건 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 다 양적이다 이 말이죠. 기본 40이다. 그래서 중풍이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닭고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땐 닭이 다 폐사하잖아요. 그 더워서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소양 체질은 닭고기 먹으면 독약입니다. 어쩌다 저 육가에 닭 한 마리 먹으러 가다 하면 먹긴 먹지만 젓가락이 횟수가 늦죠. 이렇게 좀 버티고 칼국수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이라고 그러죠. 피부에 열병이 있고 혈압이 있고 이럴 때는 닭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42도라니까 평균. 절대 치킨을 드시면 안 되시겠네요. 치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제. 그러니까 치맥이 궁합이 딱 맞잖아. 치소가 아니잖아. 치맥. 왜냐면 맥주하고 소주 이런 거에 비해서 소주는 양적이고 맥주는 찬 거잖아요. 네. 물론 보리는 그 쌀에 비해서 벼에 비해서 뜨겁죠. 그러면 겨울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음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양 짱으로 돼 있잖아요. 벼는 양이고. 그렇게 따지지만 일단은 맥주는 차게 먹잖아요. 중국에 가면 절대 찬 맥주가 없습니다. 그죠? 다 맹숭맹숭하죠. 중국 사람들은 항상 가면 뜨겁게 아주 철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에도 뜨거운 차.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는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배는 절대 차서 병이 없고 머리는 절대 머리는 차서 병이 없고 배는 뜨거워서 병이 없다. 뭐 관상에서도 면무 호점이요, 신무 악점이라. 얼굴에 좋은 점이 없고 몸에는 나쁜 점이 없다. 뭐 보석이기 때문에 몸 안에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점은. 근데 보석이 얼굴에 드러났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는 뜨거워야 된다. 관상얘가 코에 점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점을 많이 만들잖아요. 내가 그거 들었어요. 지금 잠깐 지나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코에 점이 있어요. 코에 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매력점. 매력점. 이게 뭐 이렇게 탤런트 누구죠? 그 뭐 음식점하고 그 나이 많았던 그 점이 있었잖아요. 태연실. 아니. 고소영. 대연정인가? 대연정. 네, 그 점 있잖아요. 네. 원래는 코는 뭐 재배궁이라고 그러죠. 재물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 회장님처럼 이게 복호를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이렇게 쓸개를 매다루는 것 같은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옹담비. 네, 옹담 이렇게 들었을 때 옹담비보다 더 좋은 게 절통비라고 있어요. 절통비. 저기 대나무 자른 것처럼 로마 사람들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한 20년 됐네. 제기동에 있을 때 우리 관당 사부님이 그때 빈라덴이 숨었을 때 미국이 막 차고 우리 사부님 그러시더라. 절대 안 잡힌다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냐? 용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용코는 안 잡힌다고. 근데 진짜 오리무중이더라고요. 그때 지난 말씀으로 그랬는데 근데 용이 점이 자,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이게 재배꾸이면 요게 코는 돈지갑이거든요. 돈지갑인데 검은 것은 이게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응? 도둑님으로 해야지. 그러면 점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렇게 이제 사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지. 코는 용이야. 용에 여의주가 있는 거야. 좋은 거지. 해석이.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도둑놈이고 어떤 것이 여의주인가요? 그렇지. 왜냐면 헷갈리잖아. 우리는 잘 모르잖아. 점이 반짝반짝 빛나면 용이 여의주를 부리는 형국이고 점이 죽었으면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